안녕하세요, 업대은봉입니다. 제가 일부러 수염을 좀 길러봤어요. 왜냐면 천리행군을 가면 이제 당연히 면도를 못 한단 말이에요. 3일 동안 지금 면도를 안 한 상태인데 3일이 아니라 30일 동안 면도를 못 하죠. 그러면은 진짜로 수염이, 저는 이런 데는 수염이 안 나요. 근데 이런 데 수염이 나는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구렛나루에서부터 이렇게 턱까지, 그리고 턱, 그다음에 수염, 완전히 그냥 진짜 쌍남자가 됩니다. 저는 수염이 여기 조금 요렇게 나서 약간 간신처럼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천리행군 갔다 와도 수염이 멋있게 안 나가지고 저는 이렇게 수염 기르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평일에는 수염을 못 기르니까 주말에 한번 길러보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할 건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귀신을 믿으세요? 귀신이라는 게 다양한 어떤 형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사람의 형태를 갖고 있는 귀신이라든가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그런 귀신 형태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영적인 존재, 그러한 존재로서의 귀신이 있을 건데,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두어 번 정도 특이한 경험을 했었어요. 그런 경험 중에 하나가 이 막내 때 했던 천리행군 때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는 이제 여전히 천리행군을 매일 걷고 매일 땅을 파고 잡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오늘도 걷고 이제 은거지구축을 하려고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도 괜찮은 경사로였거든요. 저는 이제 통신이었기 때문에 사수님들하고 교신을 하고 뒤늦게 비트 파는 곳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비트 파여 있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막내니까 교신을 끝내고 와도 쉬지 못하고 바로 삽을 들고 이제 땅을 팠습니다. 신나게 땅을 팠어요. 진짜 한 몇 시간? 제가 도착하고 나서도 두어 시간을 땅을 더 팠어요. 사람 몸이 이만큼쯤 잠길 때쯤 팠는데 흙 속에서 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돌은 흙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돌의 형태가 다양합니다. 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돌이 얼마나 큰지는 파봐야 알아요. 그래서 돌이 진짜 빙산의 일각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팠더니 알고 봤더니 이렇게 생긴 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진짜로 이러면 그 땅은 잘못 판 거예요. 그 땅 못 팔아. 딴 데서 파야 돼요.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진짜 이만한 돌이어서 그냥 더 파니까 돌을 파낼 수 있는 정도의 돌이었으면 파내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팠던 땅은 진짜로 한 요만한 크기의 돌들이 뭉탱이로 이렇게 정말 뭉탱이로 있더라고요. 자연적인 어떤 그런 형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졸리고 빨리 이 땅을 파서 자야 되는데, 마침 돌이 나와주면 그만큼 흙을 파는 것보단 돌을 끄집어내는 게 작업이 쉬우니까 아싸 하고서 돌을 막 진짜 다 끄집어냈어요. 한 3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팠습니다. 그 공간에 선인관님하고 또 한 명은 기억이 안 나요. 사수였나? 사수하고 저하고 이렇게 들어갔나? 정확하게 멤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3명이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비트를 이제 3개를 팠죠. 제가 들어갔던 비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려고 침낭을 덮고 잤어요. 잤는데 그날은 제가 갑자기 좀 소변이 마려웠어요. 다 잠든 시간이었어요. 한 3-4시간 동안 잘 자다가 갑자기 오줌이 마려워서 눈을 떴는데, 이게 자다 깨면 귀찮잖아요. 거기다가 침낭도 벗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을 또 비집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겁나 귀찮아요. 비트에서 자는 거 진짜 불편하고 정말 이렇게 공간이 넓지 않거든요. 참을까 하다가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솔직히 무섭죠. 아무도 없는데, 프레시 하나 없는, 불빛 하나 없는 곳에 나가서 오줌을 싸야 되거든요. 솔직히 무섭기도 무섭고, 또 막내 때였잖아요. 그런 경험이 아직은 부족한데 무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었어요. 침낭을 이렇게 벗겨내고 비트를 삐집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땅 위로 올라가서 멀리 가지 않고 한 몇 걸음 가가지고 소변을 보려고, 그래도 남자니까 서서 볼 거 아니에요. 보고 있는데 사실 소름이 돋았어요. 아무런 바람소리, 그 다음에 어떠한 움직임 그런 게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공기가 차가워지더니 뭔가 나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확 왔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몸이 차가워지더니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무섭잖아요. 더 소리를 지를 수도 없잖아요. 빨리 오줌을 싸고 다시 진짜 허겁지겁 비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되게 지금 웃긴 게 비트는 아늑해요. 그리고 옆에 어쨌든 자고 있지만 또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침낭을 이렇게 여기까지 올려놓으면 뭔가 나를 지켜주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그렇게 해서 잤죠. 그 약간의 소름 돋는 듯한 느낌을 받은 상태로 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눈을 떠서 해가 떴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떠서 봤는데 와, 우리가 팠던 자리가 아주 오래전에 돌무덤 자리였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의 모양은 땅을 파서 관을 넣고 그다음에 다시 흙을 덮어가지고 흙 무덤을 만드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잖아요. 무덤. 근데 더 옛날에는 돌로 그냥 이렇게 쌓아서 무덤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절이 뭐 조선시대인지 고려시대인지 그보다 더 나중 시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돌무덤 자리였던 거예요. 우리가 어느 누구의 무덤을 파헤치고 잔 거예요. 그때 나를 쳐다봤던 그 느낌이 그 무덤의 주인이 아니었을까. 그래도 이 공수부대원들이 워낙 기가 세서 그 귀신이 차마 우리한테 해코지는 하지 못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조금 약한 사람들이었으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지 않았을까. 15년, 16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기억을 회상하면 소름이 돋아요. 실제로 훈련 중에 유골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어요. 6.25 때 죽었던 유골인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저희 선배님들은 그렇게 해서 유골을 발견해서 신고를 하고 군대 중에 유골 감식하는 그런 부대도 있어요. 그런 부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감식을 했는데 실제 6.25 때 전사자였다. 뭐 이런 게 발견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6.25 전쟁은 지금으로부터 뭐 한 60년 전, 70년 전 정도 전의 얘기지만 제가 팠던 무덤은 뭐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뭐 700년, 800년이 넘은 무덤일 수도 있는 건데 그 무덤을 파고 잔 거예요. 무서움보다 더 무서운 게 졸음이에요. 특전사 천리행군을 할 때는 무덤을 파고 잔다? 솔직히 무덤을 일부러 파고 잔 건 아니지만 파다 보니까 그게 무덤이었지만 무덤 옆에 자는 걸 되게 많이 선호했었어요. 왜냐? 무덤 옆은 평평하거든요. 땅을 깔고 자기 너무 좋은 자리예요. 이게 노숙을 할 거면 무덤 옆이 사실 되게 편한 자리예요. 무슨 뜻인지 가시면 알아요. 일반 산에서 자면은 경사로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막 이만한 경사도 있고 자기 불편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진짜로 어떤 그런 영이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그날 저는 다른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무서운 이야기를 했다면 같은 날 저희가 땅을 파고 누웠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이게 직접적이면서도 심의에 걸리지 않는 표현일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저는 약간 좀 수치심을 느끼는 그런 날일 수도 있는 날이어서 자려고 침낭을 딱 덮고서 편히 쉬십시오 하고 누웠어요. 저희 팀의 의무 담당관이셨던 고참이 정말 덩치가 키로 거의 190에 가까운데 이 덩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짜 거의 고릴라 같은 수준의 몸을 갖고 있었어요. 저보다 한 2년 정도 선배고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침낭을 덮고 있는, 그러면 이만큼은 다 침낭 속에 있고 얼굴만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 조그만 비트로 다가오더라고요. 들어와가지고 3인용 비트인데 그 사람이 한 명 더 들어갔고 잘 거야 그러는데 예, 자겠습니다. 갑자기 담배 한 대 필래? 그러는데 저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나도 담배 안 펴 임마 그러는데 근데 오늘은 좀 피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 선배는 담배 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날 제 기억으로는 그날만 담배를 폈어요. 근데 갑자기 담배를 이렇게 어디서 구해서 물더라고요. 물어갖고 당연히 빨았으면 연기를 뱉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침낭 얼굴만 나온 상태에서 제 얼굴을 마주보고 그 얘기를 하면서 담배를 빨았으면 그 연기가 어디로 갔겠어요? 뱉으면 제 침낭과 제 얼굴로 오겠죠. 그렇게 그냥 바람을 불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저는 무슨 의미인지 솔직히 이해가 안 돼갖고 혼란이 왔어요. 내가 담배를 안 핀다 그래갖고 나한테 지금 나를 연맥이려고 혼내는 건가? 아니면 그냥 저 사람은 원래 약간 좀 뭐 말로 죽이거나 때리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렇게 좀 괴롭히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건가? 좀 이상한 생각이 막 드는데 어쨌든 무서운 고참이 정말 어마어마한 덩치와 키를 갖고 있는 고참이 나를 깔고 뭉개면서 내 얼굴 쪽에다가 담배 연기를 그리고 또 빨고 다시 또 이러는데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나 지금 내가 혼나는 중인 건가 아니면은 뭘 당하는 중인 건가 혼란스러워갖고 진짜 눈을 막 이렇게 사실 눈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고참은. 눈을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눈을 막 했더니 야 똑바로 봐 나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똑바로 쳐다봤는데 똑바로 쳐다봐도 꼬라보질 못하죠. 그래서 그냥 괜히 초점 없는 눈으로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그랬는데 담배 한 대를 다 필 때까지 그걸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잘 자라 간다 그러더니 가셨어요. 아직까지도 그때 그 의미가 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미친 건지 그날 하루 동안 아니면 아까 그 무서운 이야기를 했던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뭔가 살짝 그죠? 사람이 이렇게 뭔가 영혼이 쓰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빙의가 된다고 하나? 빙의가 되면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행동을 한 건가? 왜냐면 그 사람은 원래 담배를 피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흡연자인데다가 제가 그분하고 그래도 거의 2년 정도 군내관을 같이 했는데 담배 피는 모습 그때 한번 본 게 유일한 상황이었어요. 왜 갑자기 그날 담배를 피고 싶어 했을까? 그리고 그 담배를 피면서 밖에서 그냥 펴도 되는 걸 굳이 날 찾아와서 제자리가 무덤 자리였잖아요. 날 찾아와서 담배 한 대를 그것도 원래 피지도 않던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깊게 호흡을 내시더라고요. 과연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그날의 기억들은 뭔가 좀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칠려단에도 귀신 괴담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단 생활하면서 귀신 괴담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저도 귀신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여단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철蓮구는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남의 무덤 파갖고 자는 경우들도. 저도 그때가 유일했거든요. 고참들도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무튼 그날은 좀 뭔가 좀 이상한 날이었어요. 안개가 가득 낀 듯한 하얀 연기들 그런 것들도 좀 눈앞에 있었거든요.